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이진곤의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멀고 험했던 삶의 뒤안길을 돌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금 달성 그 자택으로 돌아갔죠. 귀향입니다. 말하자면 대구 출신이니까 귀향이고 또 오래 출타했다가 귀가한 셈입니다.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서장주 선생의 그 국화 앞에서 이런 시가 떠오르네요. 예. 이제 멀고 머나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야. 이런 국화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학교 때는 달달 외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자택 보니까 집도 아담하고 좋더라고요. 아담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던데, 또 전직 대통령이고 많은 또 사람들을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경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집은 좀 커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는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참 고초가 많았죠. 예. 아마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헌재에 의해서 탄핵돼가지고, 그 탄핵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특별 검사의 그 수사까지 받아가지고,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한때는 35년 플러스 알파, 이 정도 되는, 그런 구형도 받았고, 32년 플러스 알파, 그런, 이 형 선고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20년으로 이제 됐죠. 20년.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귀가하시게 된 겁니다. 귀가 축하드리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사면이 돼가지고 그동안 병원에 늘 계셨다가,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 근데 귀향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그 점은 다행입니다. 근데 어제, 달성, 거기서 이제 집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회견을 했는데, 또 이제 귀가한 인사 말씀도 하고 했는데요. 특히 이 달성 구민들에게 각별한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렸죠. 예. 거기 달성역에는 오면, 여생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 참 감동받을 만한 일이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 98년도 이제 보궐선거 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정치 생활을 그 이후로 내린 사선을 거기서 했죠. 그러니까 달성 국민들하고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갔으니까 달성 국민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분의 여생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싶고 꿈도 많고 포부도 많았지만 그걸 다 이루지 못한 그런 게 있고요. 특히 자기가 꿈꾸었던 그것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중간에 좌절당했죠. 그런데 이런 꿈들을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사람이란 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끝까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갈 만큼 가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 몫은 모든 게 내 몫이 아니라 요거만큼 내가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그분들의 역할이다. 그게 귀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서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실지는 짐작을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는 좀 이웃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꼭히 뭐 달성군, 대구시 이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지만은, 예, 우리들의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하면 잘 늙지도 않아요. 또 건강도 빨리 회복될 거고, 예, 그런 점에서 그 좋은 곳에서 좋은 이웃들과 오래오래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간곡히. 예,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근데 그게 뭐냐? 국정농단을 했답니다. 국정농단. 근데 본래 이 우리나라 헌법 말이죠. 이 84조입니까? 거기 보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탄핵은 그거하고 뭐 별개긴 하지만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그런 무슨 과오를 저질렀다거나 이럴 때 탄핵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나라에 급박한 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니고. 다만 위기가 있었다면 그 밤에 촛불 들고 횃불 들고 하던 그 시위, 그게 위협적이었고, 또 이제 낮에 태극기 집회, 또 거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뭐 사회적 위기일 수는 있었지만 국가를 위기에 몰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시켰습니다. 국정농단.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농단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탄핵을 당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뭐 그런데 탄핵은 이 정치적 징계니까 국회에서는 뭐 탄핵 소추안을 낼 수는 있다. 이렇지만은 탄핵 그 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그래서 이정미 그 판사가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만 참 그것도 이해가 안 될 일이었어요. 아마 그 엄청난 그 밤의 그 뭐랄까 대단히 위협적인 그 촛불 시위 아닙니까? 거기다 횃불까지 들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데 좀 위압감을 느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예 거기 말이죠 소수 의견 단 하나도 없이 모두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탄핵시켰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그렇다고 어떻게 특별검사한테 넘겨? 그건 특별검사 수사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옛날 로마 시대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한테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어떤 사건이 들어왔잖아요. 자기들이 인지했거나 뭐 고발을 당했거나 고소를 당했거나 의뢰를 받았거나 하면 거기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자굴이라는 것이죠. 일단 들어갔다면 무죄돼서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가 뻔했잖아요, 당시에. 응? 당시에 그 정권의 의도가 뻔했잖아요. 완전히 전 정권을 격화시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징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촛불혁명 이래가면서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희생자였다. 정치적 희생자였다. 시대적 희생자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보니까 어제 이제 그 현충원에 갔다가 현충원에서 그 아버지 부모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전 여사 그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 길로 이제 대구에 내려갔던데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그 남색 이 코트죠. 그게 2017년 3월 31일 검찰에 가서 이제 수감될 때 그때 그날 입었던 그 옷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 옷 많이 뭐 갈아입는다고 그렇게 현 정권 측에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거 보니 사실 별거 없잖아요. 이분도 엄청스레 검소한 분이었어요. 검소한 분.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 부인, 사실 이 나이 돼가지고 나무 부인 이야기하고 이런 건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 보면서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김정숙 여사. 요즘 그 언론, 미디어나 이런 데, 어떤 매체나 무슨 뭐 SNS나 이런 데 떠도는 거 보니까 그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백이라든지 뭐 도대체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걸 전부 자신이 뭐 자기들 돈으로 했다면 그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부부로서는, 대통령인 분하고 그 부인으로서는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게 국가 예상으로 했다면 이건 따져야죠. 예?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받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형을 2년인가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2년이 아니라 그거까지 이 죄에 포함돼 가지고 그 엄청스러운 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책임을 진 거죠. 형사적인. 특활비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전직 국정원장 3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그건 무슨 뇌물 받았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인의 이 의상비라든지 뭐 그 액세서리라든지 뭐 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 건지, 얼마나 썼는 건지, 왜 그걸 좀 밝히라고 납세자 연맹에서 거기서 청구하는데 노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까지 걸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항소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마 그걸 보낼 거예요. 30년 동안 봉해놓고 있겠다는 거죠. 대통령답지 않지 않습니까? 창피한 줄도 모릅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그 입고 간 그 옷 보면 느낌이 없습니까? 예? 이 점에서 제발 우리 정치인들, 특히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 자기 혼자 무슨 뭐 도덕적인 척하고 남은 전부 맨날 비난하는 것으로 능사로 삼았던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세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인생을. 예?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부끄러움이, 뭐 누구나 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남 앞에서는 온갖 미사여구 다 쓰고 말이죠. 정작 자기 돌아보면 말이죠. 온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이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문 대통령 괜히 항소하고 뭐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좀 국민 앞에 밝히세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